여러분, 부부의 삶을 2인 삼각 경주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 특히 은퇴를 하고 나면 이 경주가 갑자기 너무 힘겨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황혼기 파트너십의 비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끝까지 함께 잘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부부의 삶이라는 게 누가 더 빨리 가냐 이런 속도 경쟁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발을 딱 묶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2인 삼각 경주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걷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잘 맞춰왔던 이 호흡이 어느 순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 더 이상 못 뛰겠어 라고 선언해버린다면 과연 이 경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무려 9만 쌍이 넘는 부부가요, 서로를 단단히 묶고 있던 그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단단했던 팀이 무너지는 걸까요? 자,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위험 신호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무관심, 무시, 이기심, 이게 뭔가 아니 사실 건강한 관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관심, 존중, 배려, 이 3가지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기둥을 하나씩 빼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히 관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위험 신호들이요, 특히 은퇴라는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맞으면서 확 증폭될 수가 있거든요. 부부 사이의 행복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 부부의 행복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 현주소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처음에는 둘 다 행복한 A 상태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만 행복한 B 상태나 D 상태로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면요, 부부의 관심사가 정말 근본적으로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에너지를 집 안으로 모으는 구심력처럼 행동하고요. 반대로 아내는 에너지를 집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처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안으로 당기고 다른 한쪽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이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당기는 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조금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현명한 해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이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죠. 부부 사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그 최적의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물리적으로도 각자 쉴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집안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만 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 경주의 마지막 구간을 성공적으로 함께 완주하려면 다시 호흡을 맞추기 위한 소통의 기술, 이게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길은 끊임없이 잔소리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다. 아,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건 사랑의 조언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툭 건넸는데 듣는 상대방한테는 이게 비난의 화살처럼 가슴에 팍 꽂힐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술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잠시 내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딱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황혼이혼 사유 1위로 항상 꼽는 그 문제, 바로 성격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아유,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격 차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통의 부재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게 쌓이고 쌓여서 그냥 성격 차이라는 말로 퉁쳐졌던 거죠. 결국 다 표현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가 함께 달리고 있는 그 2인 삼각 경주. 지금 두 분의 호흡은 잘 맞고 있나요?